임플란트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대부분 바로 치과부터 찾습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 순서가 임플란트를 어렵게 만드는 첫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충치 치료처럼 바로 하고 끝나는 시술이 아닙니다. 잇몸을 열고 뼈에 인공치근을 심고 몸이 그걸 받아들일 시간을 버텨야 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치아보다 몸이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염증 반응이 커져 있거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 60대 이후에는 같은 시술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임플란트 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염증이 반복되고 결국 다시 손대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순서에서 생깁니다. 치과에 가기 전에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했는지, 그걸 건너뛰었는지, 이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임플란트 기술 자체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재료도 좋아졌고, 수술 방법도 정교해졌고, 성공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임플란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줄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몸 상태에 있습니다. 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쪽 변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혈당 조절이 예전 같지 않고 혈관 상태도 달라지고 뼈의 밀도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 변화들은 평소 생활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임플란트처럼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시술을 할 때 이 차이가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치아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빠진 이를 채우는 치료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가 관여하는 작은 수술에 가깝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상처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수술 전후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뼈가 인공치근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모른 채 치과부터 가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듣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치아 기준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몸 기준의 안전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고민할수록 치과보다 먼저 내 몸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보고 있는 담당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받아도 괜찮은지, 미뤄야 한다면 언제가 적절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과 바로 치과로 간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갈립니다. 처음엔 비슷해 보여도 1년, 2년이 지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임플란트는 빨리 하는 치료가 아니라 맞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치과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아는 것부터입니다. 임플란트를 치아 문제로만 생각하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입 안에서만 끝나는 시술이 아니라 몸 전체가 관여하는 작은 수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버텨내는 힘이 치아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있다는 점입니다. 상처가 나면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건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염증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라앉히느냐입니다.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몸에 부담이 쌓여 있으면 염증은 오래가고 회복은 늦어집니다. 임플란트 실패의 상당수는 기술 문제보다 이 회복 과정에서 생깁니다. 뼈와 인공치근이 제대로 붙지 않거나 염증이 반복되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 안에서는 혈관 상태, 면역 반응, 뼈의 밀도가 예전과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임플란트를 해도 누군가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누군가는 몇 달을 고생합니다. 차이는 시술이 아니라 몸의 준비 상태에서 생깁니다. 임플란트 상담에서 뼈가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엑스레이와 잇몸 상태 기준일 뿐 몸 전체 기준은 아닙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염증을 잘 조절할 수 있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수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이런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심는 순간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고민할수록 치아 상태보다 먼저 몸 상태를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와 기술을 써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버텨낼 수 있는 선택인지의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비슷합니다. 집 근처 치과를 찾고 후기를 보고 상담 날짜부터 잡습니다. 이 선택이 문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은 치료를 전제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상담에 들어가는 순간 대화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가능한가, 몇 개를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로 흘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건 몸 상태가 아니라 시술 계획입니다. 환자는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결정을 끝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술 계획이 먼저 정해지면 몸 상태는 그 계획에 맞춰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검사는 문제를 찾기보다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질문은 깊어지기보다 빨라집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합니다. 문제 생길 확률은 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개인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기보다 평균을 기준으로 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병원부터 가면 결정의 주도권이 환자에게서 빠르게 멀어집니다. 이미 상담이 시작됐고, 이미 계획이 잡혔고, 이미 날짜가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몸 상태부터 확인해 보고 올게요 라는 말은 점점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병원부터 간 사람일수록 결정은 빠르지만 불안은 오래 남습니다. 수술 전에도 수술 후에도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합니다. 반대로 몸 상태를 먼저 정리한 사람은 병원에서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지, 약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상태가 무리한 선택은 아닌지, 병원 선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리면 좋은 병원도 위험한 선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잘못된 병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병원을 너무 빨리 고르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어렵게 만드는 건 치아 상태가 아니라 몸이 가진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저질환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건 몸이 이미 하나 이상의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플란트는 그 위에 또 하나의 부담을 얻는 선택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염증이 길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잇몸 안에서는 회복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면 치과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자체보다 수술 전후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출혈 조절, 약물 중단 여부, 몸 상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작은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뼈의 밀도가 핵심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뼈가 있다는 말과 실제로 뼈가 임플란트를 잡아줄 수 있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시간이 지나 고정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면역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회복 자체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결정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하나로 짚기 어렵습니다. 치과 문제인지, 몸 상태 문제인지, 약물 때문인지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고민할수록 치과보다 먼저 그 질환을 관리하는 병원에서 상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시기를 늦추는 게 나은지,
이 답을 먼저 받아야 치과에서의 상담도 의미가 생깁니다. 기저질환을 숨긴다고 해서 치료가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임플란트는 기저질환이 있으면 못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다만 더 정확한 순서와 관리가 필요한 치료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사람과 모른 채 결정하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갈립니다. 마이너스 치과에서 상담받고 있는 60대 남성. 임플란트 병원을 고를 때 실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말과 흐름에서 신호가 먼저 나옵니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가능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결론부터 말하는 병원은 몸 상태보다 시술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기저질환 이야기가 나왔을 때의 반응입니다. 당뇨, 혈압, 심장, 약물 복용 이야기를 했는데 치과랑은 크게 상관없다. 다들 그런 상태로 한다. 이런 말로 넘어간다면 위험 신호에 가깝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건 수술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는 병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검사의 목적입니다. 검사를 많이 한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검사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입니다.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한 검사는 방향이 다릅니다. 후자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고 전자만 강조된다면 결정은 빠르겠지만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이야기만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개수, 재료, 할인, 이벤트 이야기가 몸 상태 설명보다 먼저 나오면 치료는 상품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건 수술을 미루자는 말을 하는지입니다. 몸 상태가 애매할 때 조금 더 보고하자. 이 부분부터 관리하고 오자. 이런 말을 하는 병원은 결과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항상 지금 하는 게 낫다. 미루면 더 안 좋아진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판단 기준이 몸이 아니라 일정에 맞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병원은 확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질문이 많고 설명이 길고 결정을 미뤄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에서 위험한 병원은 실력이 없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보다 계획을 먼저 정하는 병원입니다. 병원을 고를 때는 잘 심는 곳을 찾기보다 멈출 줄 아는 곳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임플란트는 해야 할 때가 있고 지금은 아닌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치료가 길어지고 문제가 반복됩니다. 먼저 몸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최근 컨디션이 계속 떨어져 있고 회복이 평소보다 느려졌다면 수술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지만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나 혈압이 들쑥날쑥하고 약물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준비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수술보다 그 이후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잇몸이나 구강 안에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미루는 게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통증이 없어도 안쪽 염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플란트가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큰 질병이나 수술을 겪은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이 회복 과정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부담을 추가하는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미룬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임플란트를 미루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몸 상태를 정리하고 기저질환을 관리하고 잇몸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문제는 미루는 선택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 불안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에서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시점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판단은 실패가 아닙니다. 몸이 준비될 시간을 확보하는 선택입니다.
임플란트는 서두를수록 쉬워지는 치료가 아닙니다. 준비가 끝났을 때 가장 안정적인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몸 상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컨디션은 어떤지, 회복이 예전과 같은지, 염증이 잦아지지는 않았는지부터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이 기저질환 여부입니다. 당뇨, 혈압,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 있다면 임플란트 병원보다 먼저 그 질환을 관리하는 병원에서 상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맞는지, 이 답을 먼저 갖고 있어야 치과에서의 상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야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면역에 영향을 주는 약, 뼈 대사와 관련된 약은 수술 방식과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된 뒤에 병원을 선택하면 상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의사의 말이 더 잘 들리고 질문도 정확해지고 결정을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임플란트 병원은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내 몸 상태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사람은 수술을 해도 불안이 적고 미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를 채우는 치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를 받아도 누군가는 편하게 지나가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 차이는 결심의 빠르기가 아니라 결정의 순서에서 생깁니다. 병원을 먼저 찾았는지, 몸을 먼저 확인했는지, 이 작은 차이가 결과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임플란트를 미룬다고 해서 뒤처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준비될 시간을 주는 선택입니다. 임플란트를 한다면 잘 심는 것보다 오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술보다 먼저 내 몸을 기준에 올려야 합니다. 치과 문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은 이 선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임플란트는 불안한 치료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선택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기록에 함께 남겨주세요.